빨리 끝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압축시켜서 할 겁니다. 자, 움직이지 마시고 전화 꺼놓으시고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자, 시작할게요. 자, 차가 첫 번째 시동을 걸어야죠. 그죠? 시동을 걸어야죠. 앞에 메인 스위치 켜고 그리고 키를 돌립니다. 기존엔 어떻게 했죠? 메인 스위치 켜고 하나, 둘,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엔진 체크불과 배터리 표시등이 뜨면은 부릉 하고 걸었죠. 한 3초 기다렸다가. 전기차는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ACC에서 한 5초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키 온에서 신호를 줍니다. 자, 볼게요. 자, 차 키 뺐어요. 왜 내가 기다리고 있냐? 이 계기판이 세팅되려면 8초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앉아 계세요. 8초의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있던 P 버튼이 없어져요. P 버튼이. 그러면서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가 됐을 때 한번 키를 하이거 돌려요. ACC. 그러면 삐 하고 한번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이거가 떠요. 그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더. 2단으로 2단.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고 경고등이 사라지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나죠? 빽빽빽 소리가 나네요. 3번.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번 탁 돌려주면은 위에 레디가 뜹니다. 레디가 떴죠? 그러면은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근데 시동이 걸린 걸 느끼나요? 못 느끼죠? 자, 지금은요. 에어가 없으면 컴프레셔가 돌 때만 켜집니다. 아시겠죠? 자, 시동 걸 때 하이거 5초. 그 다음에 키 온에서 삐삐삐 소리 듣고 그 다음 시동 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 걸었다. 그러면 계기판에 뭐가 뜨냐? 배터리 동력 차단. 빨리 걸면 그게 뜹니다. 안 떠도 주행 중에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핸들이 잠긴다든가 컴프레셔가 안 돈다든가. 그랬을 때 키를 빼세요. 사이드 채우시고 키를 빼고 키를 빼시고 8초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파킹 빨간색 버튼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초기화가 된 거예요. 계기판이. 그 다음에 키를 다시 꽂고 걸면 돼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 물어보시면 짧게 얘기할게요. 컴퓨터가 너무 많아요. 이 하차벨도 컴퓨터가 관리하고 모듈이 있어요. 문도 모듈 다이오드 통해서 하고 모든 게 라이트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모듈을 통해서 가요. 컴퓨터가 많다는 거예요. 뭐가 뻑이 나면은 부팅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운행 중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캔 통신 때문에. 자, 웬만하면은 그런 증상은 없어요. 그러면은 가속 페달 급발진 나오죠?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가속 페달 배선에는 차폐가 들어가 있어요. 배선에 유도 전류나 뭐 다른 전파장애가 들어가지 않게끔 주요 배선들에는 차폐 실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책자가 없으니까 말로 할게요.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거 위주로 할게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오인해서 밟는 사고들이 많아요. 실제로 부천, 부산 뭐 여기저기서 나고 있어요. 뭐 상명대 사고도 다 그겁니다. 중국 정비버스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사님이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속 페달을 밟아요. 어떻게 밟냐? 영상을 보면 돼요. JTBC에서 6월달에 아이오닉 택시기사 30년 하신 분이 아이오닉 전기 승용차를 사가지고 첫 사고가 났어요. 집 앞에서. 왜 났냐? 영상을 보니까 자기가 달아놓은 거야. 급발진을 잡기 위해서. 카메라를. 어떻게 했냐? 가속 페달을 한번 밟습니다. 살짝. 차가 앞으로 나가. 근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브레이크야. 그러면 어떡하죠? 계속 밟고 있겠죠. 더 세게 밟죠. 조금 더 밟아. 차가 더 빨리 나가. 어떻게 하죠? 그 다음번에? 이게 고장인 줄 알고 뗐다 밟아. 빨리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그게 JTB 뉴스에 정확하게 이 카메라가 나옵니다. 보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핸드폰에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부천 사고.
충전 끝났어요. 세차장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밀림 방지 눌러놓고 있다가 출발해야 되는데 조금 기다리래. 근데 앞에 기사님이 지나가. 자기 동료 기사님 인사하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뭘 밟아요? 가속 페달을 밟는 거죠. 근데 차가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더 세게 밟죠?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아요. 제가 12건의 사고를 봤는데 다 똑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처음에는 살짝 밟으니까 차가 슬쩍 움직여. 그러니까 더 세게 밟아. 그럼 차가 더 빨라져요. 그때부터 막 이래요. 발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쭉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앞에 자기 동료 기사분 빵 쳐서 동료 기사분이 10m 날아가. 그 다음에 막 핸들을 틀고 막 피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벽 같은 데 들이받아요. 그런 사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내연기관차는 붕 하고 올라가요. 근데 전기차는 처음부터 윗선에 있어요. 토크값이. 그리고 오히려 감속을 시켜야 돼요. 힘이 좋아서. 그래서 악셀 페달 밟는 순간 차가 쭉 나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 5인 사고가 굉장히 많다. 아시겠죠? 네. 99%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사고는 내가 22년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사고가 1년에 한 10건씩 나오는데 우리 회사 말고 전국에 있는 버스 회사에서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은 99%가 아니라 100%예요. 그걸 왜 100%라고 네가 장담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왜 그러냐? 저는 근거가 이 안에 기록 장치가 달려 있어요. 기록 장치가 항상 타코도 있죠. 운행 기록 장치 이쪽에 달려 있고 또 전기차들마다 기록하는 장치가 있어요. 컴퓨터니까 그 신호를 거기에 다 가속 페달 100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동영상 보면은 거의 다 이래요. 가속 페달 쪽에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니라 어느 회사에서는 밑에 그 CCTV를 달아놓은 데도 있어요. 보면은 다 그거예요. 가속 페달 밟아요. 네. 자, 그래서 5인 사고가 많으니 페달 2개밖에 없으니까 클러치도 없고 물론 저상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래서 조심하셔라. 두 번째 사고 유형 밀림 방지. 밀림 방지 눌러놓으면은 우리는 계속 먹어요. 브레이크처럼. 그거를 주차 브레이크로 쓰셔요. 어떻게? 여기 놓고 화장실 간다고. 그때 밀림 방지 눌러놓고 시동 끄고 화장실 가요. 어떻게 되죠? 밀려가요. 차가 굴러가요. 왜냐하면 밀림 방지를 누르는 순간 에어를 딱 개방해요. 그럼 브레이크 쪽으로 에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네 바퀴 잡고 있다가 시동을 끄면은 그게 닫히죠. 그러면 에어를 밀어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차가 움직이죠. 사례가 부천 어느 회사에서 내리막길에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MBC 뉴스에 내리막길에서 차가 막 굴러가요. 전기버스가. 그리고 트럭을 봤죠. 그리고 가로등 맞고 차가 서요. 근데 사고가 컸어요. 그게 왜 그랬냐? 단말기, 카드 단말기가 꺼진 거야. 꺼졌을 때 어떻게 했어? 컴퓨터가 많으니까 앞에 메인 스위치는 메인 스위치가 아니에요. 뒤에 메인 스위치가 전체를 끄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 간 거죠. 주차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게 아니라 밀림 방지 눌러놓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전원을 딱 차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10초 후에 차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걸 쭉 잡겠다고 쫓는데 그게 따라가십니까? 가속력이 붙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이 고스란히 나와요. 그래서 기계 결함이냐 막 조사를 했는데 결국 나온 거는 기사님이 밀림 방지 눌러놨다. 그럼 그게 브레이크일까요? 아닐까요? 법적으로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네. 경찰 조사 결과 얘는 보조장치, 편의장치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밀림 방지는 조심해. 또 한 건 수원역에서 여자 기사님이 앉아 있다가 돈통에 뭐가 낀 거야. 그거를 밀어 넣으려고 빼려고 일어났어요. 밀림 방지를 눌러놓고 평지야. 신호대기 하고 있었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 그게 2월 16일인가 그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일어나서 쭉 가요. 가가지고 일어날 때 밀림 방지 눌렀다가 밀림 방지 해제 조건이 N단. D나 L이나에서는 밀림 방지가 작동을 하는데 N으로 놓으면은 꺼져요. 그리고 시동을 꺼도 꺼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해제가 돼요. 근데 그 여자 기사님이 브레이크 밟고 있다가 눌러놓고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다가 악셀 페달을 살짝 터치한 거야. 풀렸죠. 근데 평지니까 차는 안 굴러갔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돈통 있는데 격벽 열고 돈통 있는데 가서 하고 있는데 뒤에 어떤 승객이
기사님 차 굴러가요. 그러니까 막 쫓아온 거겠죠. 그리고 뭘 밟아요? 급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와 딸이 지나가는 거를 쳤어요. 인도로 치고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불행하게도 역가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직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대서특필을 났는데 그런 사고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세차 대기하고 있다가 사이드 채우기 귀찮으니까 밀림방지 눌러요. 그리고 의자 조종하다가 아침에 기사님은 키가 작고 기사님은 키가 커. 그러니까 키가 크신 분이 뒤로 쭉 뺐어. 그러니까 좀 땡기려고 아침에 오신 분이 출발해보고 나니까 너무 멀어. 핸들 너무 멀어. 악셀도 너무 멀고. 그러니까 의자 땡긴다고 밀림방지, 주차 브레이크 채우지 않고 밀림방지 눌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땡기는데 미끄러워. 비가 왔어. 쭉 이렇게 미끌리는 거죠. 그래서 악셀 밟아가지고 앞차 들이받았어요. 네. 상 무슨 운수라고 거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게 우리 차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밀림방지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왜 밀림방지는 언제 쓰냐? 또 갈공리에서 겨울철에 소변이 급하니까 막 갔다 왔다 차 세워놓고 밀림방지 눌러놓고 이제 내리다 보니까 D야, L이야. 그러니까 뭐 누르죠? N 누르죠, N. 네? 밀림방지 눌러, 사이드 안 채워놓고 N 누르고 이제 간 거야. 그랬더니 들어오는 기사님이 야, 차 굴러가. 그러니까 뛰다가 얼음 빙판에 넘어지셔가지고 다리를 골절 당하신 분이 있어요. 다른 분이 이제 주차 브레이크 채워가지고 이제 세우긴 세웠어요. 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자기가 다리가 다쳤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밀림방지는 현대나 우지는 자동으로 돼 있는데 3초 후에 풀리게 돼 있고 저희는 계속 먹지만 그걸 주차 브레이크로 쓰지 마시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동 얘기했죠. 두 번째, 메인 스위치가 왜 자꾸 뒤에 있다 그러냐. 그죠? 이상하죠? 근데 전 세계 버스들은 메인 스위치가 별도로 다 존재합니다. 운전석의 메인 스위치는 메인 스위치가 이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H사 현대 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여기서 히타, 실내등 우리가 집에 갈 때 어떻게 하죠? 무의식적으로 시동 끄고 메인 스위치 끄면 다 꺼지니까 그렇게 많이 가죠. 단발기조차도 안 끄고 행성판 안 끄고. 그리고 옛날 때처럼 그러고 집에 갔어. 다음날 왔더니 방전됐대. 네 잘못이래. 심할세 쓰래. 왜요? 난 다 껐는데. 왜냐? 충전구를 여는 순간, 충전기가 꽂히는 순간 모든 전기는 다시 들어와요. 하이버는 아니에요. 그래도 똑같아요. 시스템은.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위에 배터리가 있죠. 뒤에도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 299kW, 얘가 301kW, 300.1kW. 제가 이제 181kW인가 188kW 정도 되고 다 300kW 정도의 전기가 있어요. 그죠? 얘가 고전압이잖아요. 충전건을 꽂았을 때 얘가 보호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없으면 터지겠죠. 과충전도 될 수 있고 물론 충전기에서 제어는 하지만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배터리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 낮춰야 되고 배터리 온도가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히팅을 해가지고 가열기 보일러를 틀어가지고 배터리를 대피해야 돼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온도, 배터리 셀의 그 전압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가 항상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금 충전할 때는. 그래서 시동을 걸었을 때 27V가 나와요. 그리고 충전건을 꽂았을 때 27V가 나와요. 충전이 끝나면요. 1시간 후에 끝났다. 그러면 그 기능이 꺼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계속 지속되는 거는 BYD밖에 없어요. 대신 BYD는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냐? 얘는 발전기가 따로 없잖아요. 그죠?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네레이터, 알터네이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 우리 쉽게 말해서 다운도란스 있죠? 제어기가 달려 있어요. 그걸 우리는 DC-DC 컨버터라 그러는데 그 기계가 600V의 고전압을 27V로 낮춰서 25V 뭐 26V로 낮춰서 저압 배터리 2개, 200A 2개를 저 뒤쪽에 있는 거를 충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방전될까요? 안 될까요? 가정집에서 쓰는 한 달 계약 전력이 얼마죠? 한 달 동안 쓰는 전력 몇 킬로와트죠? 3kW. 3kW. 얘가 몇 킬로와트라고요? 하루에 쓰는 게?
299kW. 어마어마하죠. 거의 100배죠. 100배 많은데 왜 전기가 나가고 배터리가 왜 나가냐 물어보시는데 방전됩니다. 수명도 있고요. 1년에서 1년 반 되면 갈아야 돼요. 무조건. 똑같아요. 내연기관처럼. 24V는 존재해요. 왜냐? 고전압은 구동 전류, 그러니까 모터의 전류, 히터, 에어컨, 디퍼러스터, 그 다음에 조향 펌프, 공조기 보일러 있다 그랬죠. 배터리 대표해주는 거. 그 다음에 공조기 에어컨, 그 다음에 디퍼러스터 성해 제거제, 그 다음에 에어 컴프레셔. 이 7가지의 고전압을 주고 나머지 라이트나 실내등이나 문, 하차벨 이런 모든 장치는 다 24V가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고전압 많으니까 얘는 배터리 방전 안 되겠다 하고 전광판 키고 가시는 분, 왜 전광판을 잘 키냐? 지금 전광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시동 끄고 전광판 끄고 실내등 껐다고 생각하고 뒤로 갑니다. 충전하러. 그리고 뒤에 충전기 꽂아놓고 충전기 다 끝나면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전광판 켜져 있는지 못 보는 거예요. 버튼이 실내등 3개 뒤에 전광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딱 누르면 3개만 버튼 잡혀요. 그것만 끄고 전광판 안 끄고 가세요. 그리고 단말기도 IC 버튼을 꼭 눌러서 끄셔야 돼요. 왜 그렇게 귀찮게? 모든 전기차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단말기 안 끄고 가서 다음날 방전되는 경우, 히터 안 끄고 가서 방전되는 경우,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디퍼러스터 한번 켜주겠어요? 가열기도 켜줘야 돼요. 자, 내가 뭐라 그랬죠? 디퍼러스터, 히터, 에어컨. 기사님들이 만지는 건 그거죠. 근데 얘가 고장이나, 어떤 거요? 왜 고장이 나냐? 얘는 380V의 상상을 쓰거든요. 잔상이라도 직류 300V 이상의 전기를 써요. 자, 꺼주세요. 좋습니다. 자, 껐는데 계속 돌아가죠. 껐는데. 왜냐면 그 안에 갖고 있던 전류값을 다 태우는 거예요. 물론 보호 회로가 돼 있어서 프리차저라든가 온도 센서라든가 아니면 보호 키판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시동 끄다가 다시 켰을 때 저 기계가 망가지지 않게 설계는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 히터든 뭐든 다 켜놓고 시동을 그냥 껐다, 메인 스위치까지 그냥 껐다, 그러면 얘가 다음번 시동 걸 때 전류값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릴레이가 있는데 한 80만원, 100만원 정도 하는 릴레이가 있어요. 그 릴레이 안에 가스가 찹니다. 그러면서 릴레이가 폭발해요. 그러니까 40만원짜리 뭐 저거는 뭐 한 380만원짜리 히터가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고장나는 원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기사님 똑같은 차를 타는데 어떤 차는 라디오가 계속 고장나. 그런 차 있죠? 그 차 동영상을 빼서 한 달만 보잖아요? 그럼 이유가 나와요. 기사님이 라디오 끄고 시동 끄는 게 아니라 그 차는 시동만 자꾸 꺼요. 그리고 다음날 시동 걸 때 써진 전압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론 그 안에 보호 회로가 있기 때문에 보호 회로를 통해서 얘가 보호는 되고 있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 얘가 더 이상 못 버티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폐차 때까지 라디오 교환 안 하고 쓰시는 분들은 라디오 버튼 잘 누르고 키를 끄시고, 어떤 분은 라디오가 몇 달 만에 한 번씩 고장난다. 그런 분들은 거의 99%가 라디오 버튼 안 끄고 그냥 켜서 그래요. 물론 안내방송 때문에 갑자기 전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요즘 고장이 많이 나지만, 자, 모든 고전압 히터하고 성해제거제 에어컨은 끄고 30초 정도 후에 시동 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이제 충전하는 거. 자, 시동을 껐죠. 모든 기계를 껐어요. 그 다음 시동 껐어. 그리고 메인 스위치 껐어. 춥죠. 그리고 화장실도 급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킵 딱 빼가지고 막 달려가서 충전구 바로 열죠. 그 시간을 재보니까 한 10초 미만으로 여시더라고. 예? 근데 얘는 충전을 준비하려면은 30초는 있어야 돼요. 얘뿐만 아니라 다 전기차는 충전을 준비하려면. 그걸 어디서 신호를 받냐? 저 충전구에 있는 센서가 있어요. 그게 딱 떨어지는 순간 열렸다고 인지하고 나 충전 준비해야 돼 하고 그때부터 돼요. 그게 30초예요. 그래서 송파에서는 충전구에 다 붙여놨어요. 담배 한 대 여유를 즐깁시다 하고. 그래서
이제 담배 안 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시동 끄고 메인 스위치 껐죠? 다 기계 끄고 그러면 실내 한번 분실물 있나 쓰레기 있나 한번 돌고 그리고 나가서 여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빨리 10초 안에 열고 충전기 꽂고 충전하고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요. 왜? 충전 오류가 뜹니다. 빨리 했을 경우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충전 꼭 그거 할 때 하세요. 자, 충전권 꽂고 충전 시작하고 카드 태그하고 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충전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꼭 지켜보셔야 돼요. 그냥 갔다 왔는데 밥 먹고 왔는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충전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의 80~90%가 충전권 빨리 열고 빨리 삽입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고 그리고 기사님이 설정해놓고 그냥 가버리면은 오류가 잘 납니다. 지금까지 내가 CNG 충전소 가가지고 내가 충전했어요? 아니죠. 다 충전하시는 분이 해줬죠. 지금부터는 내가 충전합니다. 모든 전기버스는 기사님이 다 충전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꽂고 계기판에 충전 시작하는 거 전류값이 올라갔는지 그거 꼭 보시고 다른 논리를 보고 가셔야 돼요. 길어야 2분 안에 끝나요. 길어야. 아시겠죠? 근데 충전건을 빨리 열었다. 10초, 15초 안에 열었다. 30초 되기 전에 열었다. 그러면 그 행위를 2번 해야 돼요. 다시 뚜껑 닫고 좀 기다렸다 메인 스위치 껐다 켰다가 해보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이제 충전이 끝났어. 이제 출발해야 돼. 출발할 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주유건이 꽂혔는지 충전기가 꽂혔는지 확인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안 했죠? 안 했죠? 남들이 다 해줬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부터는 내가 한 거야. 근데 나는 예전 기억이야. 근데 정상적일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특이하게 1년에 몇 번씩은 특이한 일이 발생돼요. 어떤 분들은 자주 발생되고. 근데 그게 뭐냐? 밥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집에 전화가 왔어. 누가 다쳤대. 정신이 여기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하듯이 와요. 배차는 늦었으니까.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도 악셀 밟아도 안 나가거든요. 근데 약간 내리막길이면은 사이드 풀면 움직입니다. 근데 뭐죠? 충전기가 꽂혀 있죠. 그죠? 그러면 충전기가 꽂혀 있으면 선이 끊어져 버려요. 사고 나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제가 건이 125만 원이에요. 개당. 2개 꼽았으면은 250만 원 날아가는 거고. 수리비 빼고 부품값만. 그리고 우리 충전기 고장 났다. 그러면 개당 26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1000만 원. 실제 그런 회사 많아요. 동 무슨 회사, 에? 둥 무슨 회사. 저번 달에 2건이 있었어요. 사이드 그냥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면서 영상 보면 다 전화야. 그리고 유튜브 음악 들어요. 음악 골라. 최근에 둥 무슨 회사에서는 핸드폰에 이렇게 켜놓고 사이드 풀고 이거 보고 있어요. 음악. 내가 나가면서 음악 들어야 돼. 이어폰 끼고. 그거 찾다가 굴러가더라고. 그래서 1000만 원 날라갔어요. 기사님은 배차에서 내려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대는 운전석 백밀러. 뒤쪽에 있으니까. 좌측에 있으니까. 하이거는 오른쪽. 우측 백밀러를 딱 보세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습관 들이세요. 우리 정차후 출발할 때 뭐 보죠? 백밀러. 네. 어느 쪽 백밀러? 양쪽 다 봅니다.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좌우 우좌 출발 박수 하고 신 무슨 회사에서는 그 교육을 예전부터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하시더라고. 우좌우 출발, 우좌룸 좌우 출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구호를 외쳤어요. 예전에 교육하고 나면은. 그게 뭐냐면 정차후 출발 좌측 백밀러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7대3 가시를 줬으니까. 지금은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할 때 당연히 뒷차가 조심해야 된다는 일부 경찰서에서 변경된 게 있지만은 지금부터는 충전하고 나갈 때는 우측 백밀러 보자. 충전건 꽂혀 있는지 보자. 그걸 습관 들이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습관 들일 게 뭐 있다? 시동 천천히 건다. 2번째, 밀림 방지 키고 딴짓 하지 말자. 그거는 신호 대기할 때나 아니면 잠깐 밟을 때나 이럴 때 쓰는 거지. 내가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 때 쓰는 거지. 절대 그거 눌러놓고 딴 데 이동하지 말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충전건 꼽혔는지 안 꼽혔는지 보자. 그리고 충전 시작하기 전에 30초 후에 충전구 열자. 이거면 돼요. 그러면은 고장 없이 쭉 쓸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전압 계통 히터나 디퍼러스터나 에어컨 끌 때는 항상 시동부터 먼저 끄지 말고 기계를 끄고 30초 기다렸다가 꺼주시라고. 아시겠죠? 네. 이제 또 하나가 질문 하나. 예. 혹시 영하 10도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사이드 감독이 문제가 되나요? 그 의미는 지금 에어가 어냐 안 오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 사이드가 라이딩이 붙냐고 물어보는 거죠. 라인이 붙냐고요? 응. 그러니까 사이드 잡으면 지금 내연기관은 붙잖아요. 2차도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얘가 첫 번째 고장 사이드가 안 붙는 거는 대한민국 법규에 주브레이크, 풋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는 별도로 존재해야 돼요. 같이 라인을 쓸 수가 없어요. 혼합해서.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더블 챔버를 넣어놓고 프레어 방식은 그래요. 그래서 승용차들도 케이블을 넣든 모터를 넣든 별도로 작동을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동이 안 되면 이 차를 출시할 수 없죠. 무조건 제동되죠. 자, 주차 브레이크를 쓰는 순간 뒤에 더블 챔버 안에 있는 그 에너지 저장 스프링이 작동해서 로드를 밀고 그 로드가 캘리퍼를 밀어. 그래가지고 뒷라이닝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이 없어요. 대신 에어가 얼면은 해제가 안 되겠죠. 해제가. 사이드 얼어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 얼어가지고 그 얘기예요. 해제가 안 되니까. 붙어있는 해제가 안 되니까. 하이거 차는 지금까지 특이하게 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간혹 올해 처음 나왔어요. 간혹 그 에어드라이를 갈면서 호스를 반대로 꽂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분이 들어간 경우는 있어요. 왜 그러냐? 다른 차종들은 에어드라이와 세쿨러가 뭐냐? 에어가 뜨거워져서 들어온 거를 막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식혀줄 때 냉각이 되니까 수분이 발생돼요. 그 수분을 배출하는데 다 에어 공합 방식이에요. 근데 하이거는 전기 솔레노이드 방식이 있고 그 밑에다가 열선을 걸어놔서 항상 뜨거워요. 그래서 에어가 얼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질문 드리는데 네. 혹시 사이드를 잡았는데 밀림 방지를 눌러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니까 사이드를 안 잡으면 되나요? 사이드를 안 채우시니까 문제가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영하 10도가 돼도 채워도 된다는 거죠? 그걸 써도 되고 얘를 눌러도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신호대기 할 때 이거 안 써요. 선진에 59대가 나갔을 때 일산에 49대가 나갔을 때 기사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기사님 지금 뭐 누르고 계시냐? 이거 안 채워요. 이거 눌러요. 근데 충전할 때나 내가 차거지 왔을 때나 내가 창문을 닦을 때나 화장실 갈 때는 이걸 채우시고. 아 근데 굳이요 예. 밀리방지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잖아요. 사이드 쳐도 되잖아요. 됩니다. 그럼 예. 돼요. 언덕에서도 사이드 딱 채워놓고 L단에 가속 눌러놓고 사이드 풀면 올라가요. 근데 자 여기 지방방송 그만하시고 저 보세요. 선진에서도 교육할 때 4번을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4번 다 하셨어요. 근데 그 기사님 뭐 쓰고 계신 줄 아세요 지금? 밀림방지 누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편하니까. 이 편해요. 신호대기 때나 그렇게 쓰는 거. 그렇죠. 신호대기 때 우리 신호대기 때 촥 땡기잖아요. 제가 17년 버스 운전을 해봤어요. 땡긴다고요. 그죠? 그 사무실에서 뭐라 그래? 야 사이드 고무 찢어져. 스프링 나가. 사이드 채우지 마. 브레이크 밟고 있어. 그러면 밀림 방지는 뒤에서 눌러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밀림 방지 누를 때 뒤 있을 때 눌러도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밀림 방지는 사이드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차는 네 바퀴에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요. 밀림 방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사이드 잡으면 되고 사이드 잡을 때는 N 넣고 잡아야 되고.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엉덩이가 의자에서 뒤로 일나거나 뭔가 조작을 할 때는 사이드 채우고. N에 넣고 아이, 아니 당연하지. 자, 다시 드랍에 넣고 기아 설명할게. 기아. 그리고 이제 기아 설명할 때 이제 들으면 알아요. 사이드 채우고, 그죠? 화장실 갈 때나 주차할 때나 시동 끌 때나 충전할 때나 아니면 창문 닦을 때나 돈통에 뭐 날 때나 승객이 넘어졌거나 장애인이 와가지고 문 열어줄 때나, 그죠? 발판 열어줄 때나
그럴 때는 사이드 채우시고 내가 신호대기 한다든가, 예? 잠깐 옆에 기아 배턴을 뭐 기아 배턴 말고 문 열고 닫고 뭐 실험해본다. 그럴 땐 밀림 방지 쓰시라고요. 발 풀 때. 이럴 때만 잠깐 쓰시는 거라고요. 언덕에서 출발할 때 얘가 오토잖아요. 뒤로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누르고 5페달 밟으면 쭉 올라가요. 하나도 안 밀리고. 그 기능이에요. 현대나 우지는 3초나 4초 후에 풀려요. 밟고 있다가 3, 4초 안에 이걸 안 누르면. 근데 내가 밟고 있다가 누르려고 하는데 뒤에 승객이 아저씨 충정역 가요? 수색역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걸 얘기하고 이게 누르려고 하는데 뒤로 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동이 있어요. 근데 자동 기능을 없앴어요. 자꾸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버튼으로 눌렀어요. 근데 지금 일산에서 4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내가 물어봐요. 그 뭐 홍보부장님도 있고 막 여러분들 계시는데 물어보면은 이게 최고라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이거 잘 안 쓴대요. 쓸 때만 쓰고. 그러니까 완전히 주차장에 왔을 때나. 자, 이제 기어 패널 들어갈게요. LDNR이 있어요. 그죠? 네, 잠깐만요. 자, 지금 D 출발할게요. D. 자, 출발합니다. 자, 밀림 방지 눌러놓고 그러면 안 움직이죠? 이제 출발할게요. 자, 넘어질 뻔하셨죠? 그죠? 자, 두 번째 L 출발할게요. 어때요? 뭐 출발하고 싶으세요? 그죠? L이 저출력 모드, D가 다이나믹 모드예요. 드라이빙이 아니에요. D는 80km 이상 고속주행 할 때나 언덕이 심해 15도 이상 30% 각도 이상 그런 데만 쓰시라고 만든 거예요. 견인할 때나. 아시겠죠? 네. 예. D 쓴다 안 쓴다. 이 노선에서는 D 쓸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L 쓰세요. L. 사고 막으려면 L만 쓰세요. 안전사고 막으려면. 그러면은 이제 내리막길을 갈 때 우리가 겨울에 전기 많이 틀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없어. 추워. 그러면 어떻게 하죠? 히터 많이 틀으려면 전기를 아껴야죠. 예를 들어 추풍역에서 대구까지 내리막길이잖아요. 중부고속도로가. 그죠? 그때 우리 배신택배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뭐 70만원, 80만원 이제 기름값 받아서 나오잖아. 14박 15일 뭐 6박 7일 해가지고 전국 돌고 이제 들어갈 때 글로 중부로 들어가요. 그때 기름값 아껴서 집에 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드라이브. N으로 나요, N으로. N 넣고 쭉 추풍역부터 계속 내려가요. 금강휴게소인가 어디서부턴가 계속 내리막길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3만원 남는데요. 기름값이. 예. 그래가지고 많이 쓴대요. 근데 그거를 하시던 분이 수원여객에서, 예? 그걸 하시던 분이 이 전기차를 타는데 겨울에 전기 아껴 쓰라고 그러고 히터, 한 바퀴 도는데 3시간 도는데 너무 힘들어. 추워.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기 위해서 내리막길만 나오면은 N단을 쓰신 거예요. N단. 그러면 전기 아껴 쓰겠죠. 근데 내연기관차하고 틀리게 이 전기차는 모터 안에 변속기가 없어요. 모터로 다 제어해요. 그 안에 전류값을 안 주게 되면 모터가 타버려요. 그래서 3일 만에 모터가 타서 그분이 퇴사당했어요. 아시겠죠? N단 주행.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이 모터 만든 회사에다 물어봤어요. N단 주행 조금 한 1m 정도는 안 되냐. 왜냐하면 내리막길 같은 데서 살짝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시동 안 걸고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안 된대요. 단 10cm도 움직이면 안 된대요. 모터가 위험하대요. 아시겠죠? 꼭 N이나 D를 눌러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행 중에 N을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네? L 딱 D든 L이든 넣고 나갔어. 다 저상 타시던 분이죠. 그럼 D 놓고 나갔어. 한 번이라도 N 넣으신 분 있어요? 없죠? 정차할 때만. 사이드 채우고서는 정차 신호대기 할때 2분 정도 그러는 거는 중립에 나와. 지금부터는 L 나갔으면 여기 차고지 들어와서 사이드 채우고 엉덩이 들어 일로 할 때까지 시동 끌 때까지 무조건 다 L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N 바꾸지 마세요. 얘는요 사이드를 채우는 순간
구동 전류가 안 흘러가요. 엔진차는 사이드 채워놓고 D 놓고 악셀 밟으면 왕 하죠. 차가 나가려고 그러죠. 얘는 아니에요. 사이드만 채우면 안 나갔다.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N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자, 그거 활동한 두 번째. 공덕동 로타리. 거기서 용산 넘어갈 때 철도길 옆에 이면도로 있죠.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이런 언덕 끝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끄트머리에. 자,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구동 전류가 안 올라가요. 가속페달 밟는 소리 나죠? 사이드 처음에 안 움직여요. 전류가 안 들어간다고. 됐습니다. 자, 됐죠? 해결됐죠? 자, 그리고 요번 거. 자, D를 언제 쓴다 그랬죠? 힘을 강하게 쓸 때. 그렇죠. 아침 8시 반인가 9시쯤에 우리 하이거 버스를 타시는 모 회사의 어떤 기사님이 공덕동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횡단보도에 섰어요. 쓰고 뒤에 승객들은 만차예요. L로 왔어요. 근데 자기는 횡단보도 신호 전에 갈 줄 알았더니 딱 거기에 걸린 거야. 그죠? 언덕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3초, 2초, 1초쯤 되면 우리 준비하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딱 생각이 든 게 다이나믹 모드, 만차. 자, 밀림 방지 눌러놓고 있다가 브레이크 밟고 눌렀어. L에서 D로. L에서 D는 막 바꿀 수 있어요. 네, N을 안 거쳐도 돼. 그러니까 D를 눌렀어요. 누르고 가속 페달을 탁 밟았는데 차가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요. 그러면 내 머릿속엔 D고 왜 안 가지 하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죠. 그리고 뒤로 쫙 가가지고 트럭 1톤 트럭 하나를 붕 치고 트럭이 전복되고 승용차 치고 공원에 처박혔어요. 실제 봤더니 동영상과 기록을 봤더니 N 누르고 가속 페달 밟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밀리기. 그렇죠. 뒤로. 자기는 근데 머릿속에 착각, 사고는 항상 착각이에요. 항상 정차 출발 좌측 백밀러를 안 보고 여기 차가 없는 줄 알고 출발했어. 치고 나갔어. 근데 차가 오고 있는 걸 안 봤으니까 난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지. 1초 후에 봤어. 근데 1초가 지난 후에 차가 들어오는 걸. 그쵸? 그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운행 중에 D나 L 바꾸지 마세요. 그냥 L로 나갔으면 끝까지 L. 만약에 뭐 여기 일산 같은 데는 무학지 5개 올라간다든가 그럴 때 만차나 이런 데가 됐을 때는 뭐 바꿀 수 있겠지만 여기는 언덕이 자체가 없잖아요. 거의. 무학제도 넘어가요? 넘어가. L에서 넘어가냐고. 예. 그 514 관악교통 노선 있거든요. 이래요. 33% 나오더라고요. 33%. 그럼 경사각도 18도, 16도, 17도 정도 나와요. L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중간에 섰다가 갈 때는 그때도 그냥 밀림 방지 눌러놓고 L 쭉 누르면 되죠. 올라가라고. 예. 근데 거기 노선은 이제 D나 L을 막 바꿔서 쓸 수 있게 내가 교육을 했고 자발적으로 D나 L을 쓰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웬만하면 그냥 다 L로 다니세요. 타보시면 알아요. 얘가 380kW의 모터를 갖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출력감이 높아요. 그리고 동기자석 모터라 즉각 반응을 해요. 힘이 좋아요. 알겠죠? N난 주행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리고 주행은 뭘로 한다? L로 한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기아 변속을 할 때 L이나 D는 막 바꿔도 돼요. 주행 중에. 근데 후진으로 갔다가 후진해서 다시 D나 L 전진으로 올 때는 항상 N을 거쳐야 돼요. N은 움직이면서 눌러도 눌려져요. 근데 R이나 D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고 완전히 정차해야 합니다. 여기 후진 한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쭉 갔어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후진을 해야 되니까 N까지는 잘 눌러. 그리고 후진은 삐삐삐 소리가 나야 되니까 안 들어가면은 막 해서 세워서 넣어요. 그리고 후진을 딱 했어. 내리막길 내려갈 때 기사님들이 앞차가 도망갔어. 점심때야. 내가 10분 따라잡아야 돼. 신호도 까야 돼. 정신없죠? 후진 딱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움직이면서 L을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L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N으로 그냥 쭉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앞에만 보고 막 갔어.
그러다 이제 언덕이나 평지에서 차가 안 나가. 왜 이래 보면은 N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기아 변속은 L로 다니시고 기아 패널은 계기판을 한 번씩 쳐다봐야 된다. 그리고 밀림 방지 버튼을 눌렀을 때 계기판에 버스, 빨간색 버스가 약간 기우뚱하고 있어요. 그게 뜬 걸 보고 브레이크에서 발 떼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밟고 있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죠? 또 하나, 리타더. 이거 볼게요. 이거부터 볼게요. 계기판 경고등인데 이거 가지고 신고 많이 해요. 자, 소리 들어보세요. 나요. 그죠? 소리 나죠? 자, 두 번째. 저 소리가 나면서 계기판에 빨간색 이 레바 표시가 떠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자동차에서 클러스터에 계기판에 경고등 중에 빨간색은 뭐다? 즉시 차를 세워라. 주황색이나 호박색은 그렇지. 수리를 받아라. 초록색은 정상. 근데 우리 차에서 빨간불이 뜨는 게 자동불이 켜져 있습니다. 오토로 해놓으면, 라이트 오토로 해놓으면 빨간색으로 떠요. 그거 떴다고 차 세우지 마세요. 두 번째, 이거 뚜껑 열려요. 승객들이 여기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걸 심심해서 눌러봐요. 그럼 이게 뭐지? 그리고 차를 세운다고. 그리고 전화해요, 사무실에다가. 그럼 우리 쪽에 연락이 오면 우리가 출동해보면 이걸 이렇게 달아주고 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빨간색 경고등이 떴으면은 저 모양이 뜨면은 저거는 뚜껑이 열렸으니까 뚜껑 닫아라.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스노우 모드가 있어요. 우리 차에는. 자, 회생제동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브레이크가 어디만 듣죠? 리타더 쓰면 뒷바퀴만 먹어요. 그죠? 근데 브레이크 자체에도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리타더 안 쓰고 브레이크만 밟아도 회생제동이 된다고요. 에어브레이크 30%, 40%, 회생제동 60%예요. 회생제동 비율이 높아요. EBS 브레이크는 전기차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계기판에 총 전류량이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뜨면은 회생제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대신 N을 놓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터가 타죠. 아시겠죠? 내가 막 가속하다가 악셀 딱 떼면은 마이너스 뭐 10, 마이너스 2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리타더를 안 썼는데 자동으로 회생제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뭐 150, 160, 뭐 80, 60 이렇게 뜨거든요. 그건 뭐냐? 회생제동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리타더까지 딱 당기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50 막 이렇게 떠요. 브레이크보다 얘가 조금 더 세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많이 세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럼 이거 언제 써요? 택시들 막 치고 들어올 때, 오토바이 치고 들어올 때 브레이크 밟고 가다가 제동력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때 넘어지지, 승객 안 넘어뜨리게 하려면 이거 당기면 4단까지 딱 한 번에 당기면은 부드럽게 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리타더 레바는 브레이크예요? 아니에요? 보조 브레이크. 그래서 얘만 가지고 쓰는 건 안 돼요. 얘는 풀리는 조건이 있어요. 언제 풀리냐? 아스팔트 새로 깔아서 미끄러운 도로, 그 다음에 페인트 칠 새로 해가지고 차선 새로 그려서 거기 탈 때, 방지턱 탈 때, 방지턱 페인트 새로 하면 미끄럽죠. 그리고 낙엽 쌓였을 때, 비 올 때, 눈 올 때, ABS가 작동됐을 때 리타더가 갑자기 안 먹어요. 그리고 회전 구간일 때 ESC 기능이 들어가면은 자동 브레이크,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얘가 브레이크를 잡아주거든요. 우리 벤츠나 아우디, 볼보 같은 거 고속도로에서 쫙 꺾을 때 얘네 브레이크 안 밟고 160, 150에 막 꺾죠. 그게 지가 안쪽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자동으로, 내가 안 밟아도. 그 ESC 기능이 이 차에도 들어가 있고 이 차에도 들어가 있고 저 차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리타더가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리타더 얘기하냐? 얘나 쟤는 리타더가 조금 약해서 막 브레이크처럼 쓰진 않아요. 근데 하이거는 리타더가 너무 좋으니까 얘를 브레이크처럼 써요. 지금 일산도 그래요.
이걸로 다 잡고 마지막 쓸 때만 풀고 그냥 써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앞차 간격 두고 이쯤 이제 2단 넣으면 되겠지, 2단 넣고 가다가 3단 넣으면 되겠지. 근데 갑자기 풀리면 어떻게 돼? 차 훅 나가니까 그 브레이크 확 밟겠죠? 그러면 승객 넘어져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얘는 보조 브레이크니까 눈비, 낙엽 많이 쌓일 때, 핸들 커브 틀 때, 이럴 때는 심하게 꺾을 때, 이럴 때는 속도를 줄여서 간다든가 이러면은 리타더 완만하게 잘 쓸 수 있는데, 예? 내가 속도를 빨리 간다든가 눈비 오거나 낙엽 쌓인 데 갈 때 리타더 썼다가 쭉 밀려. 그래야지 사고 나는 경우 없도록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EBS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만 밟아도 회생제동 기능이 들어간다. 리타더가 먹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책이 없으니까. 그럼 자, 결과적으로 예. 리타더를 많이 쓰기보다는 풋브레이크 위주로 많이 쓰라 이 소리인가요? 선택입니다. 만들어 놓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쓰든 그 대신 풀리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죠? 밀림방지, HHC 밀림방지도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이걸 악용을 하는 거죠. 뭐 이거 켜놓고 화장실 갔다가 시동 누가 끈다. 수원역에 남의 회사 자꾸 동영상 찍는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북부 차고지인가 어디 차고지가 내리막길이에요. 예? 근데 11시 반에 왔어. 화장실이 300m야. 멀어. 어떻게 가죠? 벽 있고. 그러면 차 세워놓고 벽 사이에서 오줌 넣죠. 우리 소변 보잖아요. 기사님이 밀림방지 눌러놓고 소변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정비부장님이 지나가다가 정관방 켜져 있고 실내도 켜져 있으니까 이 새끼 이거 시동을 꺼버린 거야.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그렇죠. 23년 4월에 실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잠깐요. 우리 지금 1시 숙제를 네. 나가야 되는데 5분. 네.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히타 어떻게 트냐? 전원 누르고, 오토 누르고, 온도 22도나 24도 맞추고, 그 다음에 앞에 계기판에 워터펌프하고 히타 트시면 돼요. 그리고 운전석 히타하고 실내 히타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은 뭐 기능 안 켜도 그냥 키시면 나와요. 전기 히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섬유 제거제 있죠? 그거는 2단에서 가열 버튼이 먹는데 아주 추울 때만 잠깐 트시는 거고, 그 다음에 눈비 올 때 성에 꼈을 때만 쓰는 거지 그걸 계속 들고 다니면 전기 후딱 먹어요. 아시겠죠? 네, 질문 받고 끝내릴게요. 없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